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았다. 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이 7월의 마지막 금요일마저 양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 종목의 주가 왜 빠지는 것일까? 종목에 대한 모멘텀 괜찮은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 우려감이 드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세요. 저희가 투자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모두 속 시원히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세요. 투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지 않자 증시 분위기가 흐려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됐고요. 자동차 및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도 한몫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 이번 주 내내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4% 하락하면서 2066.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2% 빠졌습니다. 644.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는 오늘 그나마 견고했던 삼성전자도 주가 빠지면서 오늘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현 수준 정도의 금리를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금리 인하의 호재를 기다렸던 우리 증시는 투자 심리가 더 위축이 됐는데요. 비교적 의약품과 서비스 업종에서만 강세를 띄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낙폭 커져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이 결국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사실상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다음 달 2일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 대내외적인 불안감이 우리 증시를 계속 하방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 통신 관련 섹터와 일본 규제 수혜주만 테마성으로 강세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나머지 섹터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은 1,046억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165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7월 외국인은 3일 빼놓고는 모두 매수를 했는데요. 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편식과 서비스업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세인데요. 화학과 제조업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은 101억 원 팔았고요. 외국인은 57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투신해서 물량을 많이 내놓았고 외국인은 IT 계속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 포토 레지스트 생산업체 경인양행 보겠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는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이고요. 반도체 제조의 첫 단계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데요. 일본에서도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데 이 경인양행의 포토 레지스트를 납품받는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격려차 방문했다는 소식과 내년부터 정부의 1조 지원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경인양행 급등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8,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만도입니다. 이 만도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이 중국 시장에서 부진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업 성장성이 있어서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줬고요. 오늘 9% 상승하면서 33,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두산중공업입니다. 하반기부터 실적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 띄었습니다. 올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9.7%를 나타냈는데 이 자회사들의 선전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큰 낙폭이 있었지만요. 오늘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6,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의 최병진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감도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의 마감 증시를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이재모 전문가에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뿐만 아니고요. 이번 주 상당히 국내 시장이 매우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랑 좀 비교를 해보아도 상당히 디커플링이 매우 좀 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를 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오늘 시장 그리고 우리 또 이번 주 국내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도 나름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방향성을 띠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거듭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현재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특히나 대형주로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죠. 이 자금들이 중소형주로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지듯이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에서도 대형주 쪽보다는 미들 스몰캡 쪽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듯이 이 수급이 순환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지금 수급에 약간 꼬여있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일 유럽에서 유럽 중앙은행이죠. 금리를 좀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결을 했고요. 곧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시사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아시아 대부분 증시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되었고 반대로 지금 외환시장에서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대내외 지금 안 좋은 이슈가 작용도 했지만 국내 시장에 또 꼬여있는 수급들 이런 게 지금 코스피의 전체적인 문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은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볼 때는 2019년 들어서 가장 일단 저점을 기록한 것 같고요. 2018년도 10월 달입니다. 10월 30일일 건데요. 가장 저점을 이뤘던 자리 617선. 과연 이 선까지 이 코스닥 지수가 내려갈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분명히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기점이 제가 볼 땐 7월 30 또는 7월 31일이 될 것 같고요. 늦어지면 국내 시장에서는 8월 1일 정도 그나마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한두 차례의 기회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볼 때는 그 앞전인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장까지도 분명히 약세로 이렇게 좀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코스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코스닥이 완벽하게 지금 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수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려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 이벤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이재모 전문가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나마 우리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7월 31일 한국 시각으로는 아마 8월 2일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미국의 FOMC 7월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지금 25bp 금리를 내리는 거죠. 시장에서는 거의 0.5%포인트까지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25bp 정도는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두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FOMC 회의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7월 31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7월 초에 지금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향후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또 하방이 기대하고 있는 갤럭시 폴드가 지금 9월에 나온다는데 정확하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한 좀 기대감들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향후에 좀 좋지 않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환매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7월 31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재개 부분인데
지난 G20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첫 대면을 하면서 이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눌렀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더 악화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좀 좋아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지금 안 좋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역시나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서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세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접수받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 장의 특징 종목들을 꼽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꼽아보시겠습니까? 네, 이번 한 주도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한 주 동안 계속 안 좋은 장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5일 중에 4일이 연속 하락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대다수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건데요. 우선은 오늘의 특징 섹터와 특징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섹터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의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과 추가 제재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 업종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는 아진산업, 만도, 트루윈, 한국단자, SL, SNT홀딩스, 일지테크, 대우부품, SNT모티브, 도울산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 업종은 일본이 추가 제재에 있어서 탄소 섬유 분야를 추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도 국산 대체품 개발 기대감이 기대 심리로 인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경인양행과 솔브레인, 동진세미켄, ENF 테크놀로지, 캠트로스, 후성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은 일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품목으로 잡은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에싱가스 관련주들로서 최근까지 추가 제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조정 국면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일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인천에 있는 경인양행 본사를 찾으면서 지금이라도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투입해 소재 부품 산업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한 당겨서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부품 소재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과 백색 국가 지정이 사실상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 보더라도 5일 중에 4일 연속 하락장을 보여준 부분이 이미 이 우려 심리와 공포 심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산화 작업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산화 대체에 관련한 기대 심리로 어느 정도 우려 심리가 불식되면서 대체품들이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음 주에 금리 인하권과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있어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에 이루어서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4분의 1 정도가 중국향 수출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비해서 매우 큰 부분인데요. 25%라는 수출 비중이 총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미중 무역 타결 기대감으로 4월 달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13일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회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자면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선반영된 자리에서 늦어도 8월 2일부터는 반등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늦어도 8월 말부터는 현재 주도주 섹터가 없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주도주 섹터랑 테마가 없는 상황이 지금 지수 하락을 더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늦어도 8월 말부터는 주도주 섹터가 생성이 되면서 국내 증시를 바닥권에서 안정화시켜주고 반등 기조로 국내 증시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답입니다. 과거에도 작년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도 코스닥 지수 61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해주었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고 그 대신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좋은 호재가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고민 종목들은 어떤지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보내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과 대응 전략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겠습니다.